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용들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이제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새로워지면은 몸도 그리고 마음도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 이 제주 라이브 팀이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서울아산내과에 직접 찾아왔는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들 남기시고 싶다면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나이 그리고 성별, 요즘 겪고 계신 증상, 복용하시는 약 등이 있다면 자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닥터부의 소화기 질환 상담소의 주인이시죠. 부선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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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좀 선선한 가을이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조금 저희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요즘 열대야 때문에 어제까지도 제가 에어컨 틀고 잤거든요. 그게 뭔가 끄면 덥고 네, 또 키면 애매하더라고요. 또 춥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이제 서늘해지면은 좀 에어컨 좀 안 틀고 잤으면 좋겠는데. 근데 금방 또 추워질 것 같아서 또 약간 걱정이기도 맞아요. 하고. 이제 정말 네. 그 트렌치 코트를 꺼낼 틈이 없게 네, 바로 네, 또 네. 겨울로 가지 않을까 좀 금방 생각이 추워질 들어요. 것 같아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11월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맞아요. 준비하잖아요. 빨간 근데 색깔. 금방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나올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희 원장님과 이제 방송한 지가 지금 거의 몇 년이죠? 이제 3년째죠. 다음 주에 저희가 3주년인데. 네. 진짜요. 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한 30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체감으로는 너무 이제 하루가 기니까 네.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한 30년 지난 이야기 같아요. 진짜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아유, 네. 외모는 여전하신데 네. 그 지금 표정에서 정말 30년이 흐른 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이제 어쩌다 보니까 3년째 이제 크리스마스 네, 서울아산내과에서 네. 또 함께하게 되고 첫 방송의 기억이 저는 뚜렷이 네. 나요. 이제 개원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그죠. 굉장히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이제 라이브를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때 당시 영상을 다시 보면은 진짜 너무 초췌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뭐 너무 불안하고 그럴 네. 때라 근데 지금은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많이 바뀌었죠. 좀 안정됐긴 했습니다. 예. 3년 많이 사이에 도와주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3년 사이에도 서울아산내과가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네.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요. 그래도 이제 첫 스타트는 3년 동안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대기를 해주시고 벌써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오너님 안녕하세요. 행복하자 둘이서님 들어와 주셨고, 오너님께서는 20대 남자 알부민 수치가 5로 높게 나왔는데 왜 이런 걸까요?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제 보통은 그 나이에 알부민 체크를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종합검진 혈액검사에 이제 들어간다거나 네. 수치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서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고요. 가끔 이제 저희가 대장 내시경 하려고 이제 준비하다 보면 탈수가 되니까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가 좀 올라가서 이제 탈수돼서 농축해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수치 올라가는 것 자체가 병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알부민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좀 병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몸에 염증이 심할 때 우리가 고열이나 몸에 이제 염증, 폐렴이나 심한 요로염이나 그런 염증이 심할 때는 이제 알부민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간이 안 좋을 때, 네. 간에 이제 알부민이 간에서 생성을 하는 단백질이다 보니까 간이 안 좋으면 알부민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몸이 붓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알부민이 떨어지는 상황들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은데 병들도 관련돼 있고 5.0으로 올라간 거는 일시적이지 않을까도 싶고요. 이 병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다른 피검사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오영도님 안녕하세요. 제주 서울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손예은 아나운서님 그리고 부상본 PD님 늘 이렇게 다정하게 출석 체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부사랑님도 들어와 주셨고, 아이고 설레임님은 설사를 2주째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병원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설사하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네. 이제 설사는 크게 설사는 증상이죠. 이제 이 증상이 병의 일환인지 이제 일시적인 증상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3주를 기준으로 이제 1, 2주 정도 하고 멈추는 설사는 급성 설사인데 그 이상 하는 설사, 4주 이상 하는 설사는 만성 설사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설사를 하신 적이 전혀 없고 갑자기 급성 설사가 있었던 분들은 가장 흔하게 여름에 이제 식중독이나 이제 장염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이제 복통이나 설사 같이 오고 또 열이 났던 적이 있거나 하지만 이제 점점 좋아진다 하면은 이제 급성 설사니까 또 식사하는데 문제 없고 일상생활 문제 없고 좋아지는 쪽에 있으면은 좀 지켜보겠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이 설사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은 꼭 이제 병원에서 한번 상담 받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 일상생활이 제한을 줄 정도면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하는 이유 중에 항생제를 썼던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달이나 2달 전에. 근데 그 항생제 쓰다 보면은 장내 세균이 변해가지고 이제 좀 병적인 설사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그러면 특별한 기운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전후 어떤 약을 드셨는지도 봐야 되고 또 기타 어떤 상황에서 설사를 하는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애매하면 병원 가서 상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2주면은 이미 좀 꽤 됐다고 했는데 딱 그 2주라는 기간이 급성과 그 이후로 좀 나뉘는 기준이 보통은 되는군요. 급성 설사는 1, 2주면은 1, 나아지니까 2주. 이제 2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고 이제 일상생활을 좀 불편하게 하면은 의미가 있는 설사일 수 있거든요. 네. 예전부터 어떤 분들은 여쭤보면은 배가 좀 자주 아프고 설사를 반복했다, 또 장염을 달고 살았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과민한 장 때문에 일시 이제 최근에 드셨던 음식이나 그런 자극이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설사를 하루에 한두 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만성적인 또 일시적인 설사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악화된 설사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병력을 좀 네.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투어레스트님께서는 대장암에 좋은 과일을 찾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남편 식구들이 대장암 가족력이 좀 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슬슬 걱정돼서 평소 음식을 좀 신경 써서 챙겨주려고 하는데 혹시 대장암에 좀 좋은 과일이 있다면 50대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대장암 병력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런 과일이 있었으면 제가 더 찾아서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어떤 대장암에 물론 좋은 거라고 알려진 거는요. 과일 중에서보다는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보통 대장암에는 좋을 것 같고 대장암에 안 좋은 음식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그 분명한 거부터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식이섬유 위주 야채 채소를 많이 드시고 또 붉은 우리 육류 있죠. 네, 이제 붉은 붉은 고기들 또 탄 음식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들 달달한 것들 네네. 이런 것도 의외로 이제 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피해야 될 것들을 먼저 피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과일은 이제 적당히 뭐든 어떤 과일이든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또 당을 많이 섭취하면은 이제 대사 쪽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섬유질 많은 그런 과일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숯불구이, 뭐 연탄 태워서 그런 게 그죠. 제일 그런 안 게 좋다더라고요. 좋진 않죠. 뭐 그래서 고기는 삶아 드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고요. 그거를 삶아 먹는 방법이 또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달팽이님께서는 제 동서가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궁금합니다. 70대 후반 남성이에요. 사실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심장 전문은 아닌데 이제 심장에 구멍이 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과 심장 사이 벽에 이제 어떤 구멍을 의외로 우리가 제가 아는 예를 들어서 뭐 아는 걸 알려드리면은 이제 심장에서 어떤 이제 뇌졸중의 원인 중에 하나 심장에 구멍이 선천적으로 있는데 모르고 살다가 네.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선천적으로 있던 구멍이 드러나서 이제 그 구멍을 통해 혈전이 뇌로 날아가서 생기는 뇌졸중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원인을 뭔가 이제 병이 있었는데 심장 초음파 같은 걸 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구멍, 조그만 구멍들을 찾았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소화기 관련한 이제 질문이 아니어서 제가 일반적인 상식, 제가 아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네. 자, 바다꾸님께서 아버님이 이제 배변을 잘 못 보시고 복통이 조금 있으시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중에 용종 2개를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암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셔서 이 조직 검사를 받자 해서 조직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여기서 대장 내시경만으로도 암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할 수 있다면 선생님께서 의심이라고 하셨는데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지 궁금해요. 이 대장 내시경만으로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면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좀 위험한 단계는 아니겠죠. 이건 내시경 사진을 저희가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대장 내시경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보고 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만큼 대장 내시경으로 이제 암을 확실히 이제 의심하고 또 네. 진단할 수 있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건 100% 암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용종인데 이제 용종이 약간 좀 크기가 크다거나 모양이 좀 대장암에 가까운데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용종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용종 2개를 절제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절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조그만 암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조차도 이제 작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버리면 완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암이 혹시라도 암이라고 하면 조기암 같은 경우는 조직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시경적으로도 완치될 수 있다. 보통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최종적인 조직검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별일이 아니기를 네. 저희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너님께서는 이스트레티노인 약물은 1년의 개수를 제한해두고 복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개수 상관없이 복용해도 될까요? 좀 제가 사실 이거 피부과 약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잘 쓰는 약은 아니어가지고 제 의견 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문마무님은 원장님 오늘 오전에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 작은 게 2개 있어 제거했습니다. 검사 끝나자마자 물 마셔도 된다 해서 물을 마시고 병원에서 호박죽을 바로 먹어도 괜찮다 해서 챙겨주셔서 먹었는데 혹시 일반식은 언제부터 섭취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뭐 내시경 끝나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라는 공기도 쓰기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그게 빨리 흡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그런 불편함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거의 일상적인 식사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너무 또 이제 조절 안 하시고 막 드시다 보면은 이제 가스가 찬 상태에서 좀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게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검사 끝나고는 이제 죽 같은 좀 부드러운 유동식을 드시라고 하고 이제 뭐 너무 안정되고 뭐 특별히 작은 용종 뗐다고 하면은 거의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날부터는 일반 식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네.
자, 너를 만나님께서 선생님 3, 4일 전에 중앙 배꼽위의 부위가 수축하듯이 아팠다가 말았다는데 변은 봤고요. 가스 배출도 되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복통 말고는 다른 증상은 없는데 혹시 이런 증상으로 의심되는 병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복통 감별 진단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통에 대한 병력 청취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자세히 여쭤보고 또 배도 이게 필요하면 또 만져보고 눌러보고 또 며칠 사이 앞으로 또 뭐 하루 이틀이나 그 경과를 좀 여쭤보고 관찰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또 피 검사도 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을 해야지 복통 감별 진단이 되는 건데 뭐 일반적인 상황을 가장 흔한 상황 90% 정도 이상의 그런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배꼽 주위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비특이적인 복통인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는 더욱이나 그렇고요. 안 아플 땐 전혀 안 아프고 아프면 조금 아프고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능성 복통, 일시적인 복통인 경우가 많은데 그 외의 경우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복통들은 계속 아픈 경우죠. 계속 아프고 밤에 잘 때도 아프고 기침을 했는데도 좀 울리고 아픈 게 어제보다 오늘 더 심하고 열이 동반된다거나 뭐 기침을 한번 해보시면 혹시라도 이제 배가 울릴 때는 이건 조금 병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뱃속에 어떤 뭐 맹장염이든 개실염이든 어떤 염증 때문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아주 일시적이고 기능성,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복통 같은 경우는 식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고 걸어도 문제 없고 기침해도 문제 없고 또 아팠다 금방 나아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별다른 심각하지 않은 그런 복통일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를 한번 지켜보시고 애매하면은 꼭 이제 병원 가서 상담 받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구름구름구름님은 원장님 3일째 음식만 먹으면 토할 것 같이 메스꺼워요. 오른쪽 아랫배도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하고 병원에서는 아직 장염 같다 하시는데 장염이 원래 토할 것 같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장염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요. 장염이라는 게 사실 장염 같다, 뭐 장염이다, 뭐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병력 청취를 잘해봐야 되는데 이제 토할 것 같다는 그런 증상은 너무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실제 식중독 때는 보통 뭐 반나절 하루 이상 또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오른쪽 아랫배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좀 처음에는 뭐 명치가 아프다. 우리가 맹장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충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거든요. 명치가 아프다가 시간 지나면서 좀 통증이 이렇게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 초기에는 이런 울렁거리는 거를 먼저 동반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의 양상이 변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오른쪽 아랫배가 지속적으로 아프다, 일시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계속 아프다 그런 것들은 한번 진찰 받아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가 이제 앞으로 점점 좀 아프다는 게 좋아지지 않고 지속된다거나 악화된다거나 하면은 꼭 진찰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담님은 선생님 마운자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마운자로. 이 마운자로 요즘에 이제 되게 핫하죠. 우리가 위고비 시대였는데 이제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한 체중 감량 효과가 한 5kg, 보통 위고비가 10에서 15kg 정도의 감량, 1년 쓰면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마운자로가 그거보다 한 5kg 정도인가 더 감량, 저는 사실 아직은 안 써봤고요. 위고비는 써봤지만 근데 감량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돼 있고요. 이제 유고비의 성분에 한 가지 더 성분이 추가된 그런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적응증이 있는 분들, 이게 아무리 치료해도 이제 고도 비만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또 관련해서 막 당뇨나 그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비만 치료 일환으로 이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다이어트 약으로 쓰겠다. 네, 사실 다이어트 약이 요즘에 유행인데 이제 워낙 이제 뭐 영양 상태가 너무 좋으시고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이게 제한하기 좀 어려워서 유행이긴 한데 너무 이제 약이라는 게 이게 약 끊으면 다시 리바운드가 잘 오거든요. 또 약제도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의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도저히 이제 해도 안 되고 이게 병이 이런저런 대사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병적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럴 네. 때는 시도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나는 인생님께서 가끔 위경련이 생겨 응급실에 몇 번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난 걸까요? 내시경 검사는 안 해봤어요. 사실 위경련이 이제 의외로 꽤 많으신데 네. 이제 위경련이라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위경련하는 거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쥐어 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한 번씩 반복되는 거. 뭐 경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주 이제 쥐어 짜는 그런 느낌을 경련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원인을 이것저것 찾아보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두 가지는 한번 해보는데 위내시경하고 또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봐서 위내시경을 통해서는 위나 십이장에 어떤 염증이나 궤양이 있는지를 보고 네. 또 식도염이 있는지를 보고요. 또 복부 초음파로는 가장 중요한 게 담낭을 보는 거거든요. 담낭에 담석이 있는지, 담석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갑작스러운 통증들이 식후에 또 고기나 과식, 고기를 많이 드셨다거나 과식할 때 그런 체하는 느낌이나 경련이 있다, 또 위가 아프다,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거나 뭐 그런 게 이제 담석증 증상인데 이제 그런 걸 먼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열에 한두 번 그렇게 동반돼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병이요. 초음파를 했고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이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인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질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위나 십이장의 염증, 또 담석증 같은 어떤 병이 있을 때를 기질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없다. 기능성. 이거는 이제 사실 원인 찾기가 어려운데 이제 큰 병이나 나쁜 병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필요한 약을 좀 드셔야 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자주 반복되면은 약을 좀 꾸준히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주 반복된다고 하시면 우리 이제 병원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좀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 시간의 방송은 좀 SOS를 네. 치시는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다양하게 있으신데요. 네, 오늘 좀 더 유독 네. 약간 위경련, 네. 배탈, 또 일상 속에서도 많은 고충을 네.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뭐 성별, 연령대, 지금 갖고 계신 증상, 드시고 계시는 약 등 있으시다면 좀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은 원장님 췌장염으로 고생했는데요. 이 췌장염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췌장암이죠? 네네네네. 췌장암으로까지 갈 확률이 높나요? 췌장염 이후 음주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 문제되는 게 이제 음주거든요. 이제 음주를 많이 하고 췌장염이 반복되다 보면은 만성 췌장염이 생기고 이제 췌장이 좀 쭈그러듭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췌장이 뭐 석회라고 돌 같은 것도 만성 염증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음주를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거는 이제 모든 몸에 어떤 이제 발암 물질을 많이 드신 거니까 이제 그것도 췌장을 많이 공격을 했을 거니까 이제 췌장이 변했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암의 위험도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염을까지 앓으셨던 분들은 꼭 금주를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평균보다는 이런저런 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췌장암 포함해서요. 네, 그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뭐 췌장을 무조건 뭐 100% 유발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자제를 꼭 하시라. 금주를 노력하시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스스로 아시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걱정되시는데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변에 흰색 점이 나온 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좀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 사실 이제 이건 주관적인 표현이신데 이제 흰색 점이 진짜 흰색인지 아니면 흰색 느낌인지 뭐 그런 것도 좀 모르겠는데 이제 가끔 이제 본인 애매하시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검은 변을 보셨다. 실제 보면은 이제 정상 변인 경우도 꽤 많은데 이제 흰색 점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흰색의 점액이 만약에 나온다. 실제 이게 진짜 하얀색에 가까운 점액이다. 우리의 침 같은 점액 있죠. 흔한 거는 이것도 장이 예민한 분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염증 때문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혹시 애매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소화기 내과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애매하면은 확실하기 위해서 한번 내시경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네. 염증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별거 아니지 않을까도 싶고요. 이제 실제 하얀 점이 나오는 그런 변을 본 적은 사실 저는 없습니다. 흰색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하얀색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 하얀색이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염증 때는 조금 묻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돼서 혹시 이제 그거는 본인 사진 좀 찍어 보시는 게 좋겠다. 혹시라도 진료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죠. 네. 일단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저는 흰색 점이 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꼭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좀 이게 거북하다고 이제 본인이 보여주시기, 또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는 이제 직접 사진을 보면은 더 확실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위해서 대비하시고 좀 찍어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떠나고 싶은 하루님, 선생님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전혀 없어 궁금해졌습니다. 위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경험했는지도 알고 싶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병이 진행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내시경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수백 명에 한 분 정도 이제 조기 위암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건강검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증상이 생겼을 때 암은 진행을 한 암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기 위암이 있고 진행 위암이 있거든요. 뭐 대장도 마찬가지, 모든 암은 그런데 이제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암은 많이 진행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위 출구 쪽을 막는 암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암이 너무 심해서 막는 거잖아요. 그럼 막을 정도의 위암이면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금방 포만감을 느끼고 많이 못 드시고 먹고 토하고 아프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것 때문에 체중도 빠지고. 사실 그런 증상까지 유발할 정도의 암은 많이 진행을 한 거고 애우도 안 좋습니다. 근데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발견된 암은 저희가 이거는 검진을 안 하면 알 수 없는 그런 초기의 암인 경우가 많죠. 이제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그걸 찾아서 내시경으로 떼버릴 수 있을 때 발견한 게 가장 운이 좋은 거고, 만약에 이제 치료 계획이 세워지셨다면 내시경으로 떼자고 하셨으면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수술하게 되더라도 아주 초기 병변으로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괜찮은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암은 좀 더 애우가 더 안 좋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진으로 발견된 암을 뭐 만약에 증상이 유발됐을 때까지 또 키웠다가 발견했으면은 좀 더 무서운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네요. 네. 엔젤님은 수면 내시경을 자주 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지인이 60세 이상인데 이 수면 내시경을 하면 나중에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검사를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많은 횟수를 하면 안 좋은 건가요? 전신 마취에 쓰는 마취약과 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전신 마취에서 쓰는 마취약은 이제 완전히 호흡까지 못하게 하는, 좀 더 이제 그래서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에 관을 넣고 일부러 폐에 공기를 넣어줘야죠, 산소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이제 약은 그보다 훨씬 약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면 내시경에 쓰는 그런 약은 우리가 어떤 약은 이제 그러니까 수면제를 주사로 만든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좀 이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는 내시경 하고 나서 이제 몽롱한 느낌이 좀 반나절 정도 또 몇 시간 정도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인데, 사실 이제 그거는 반나절 지나면은 약 기운 다 빠지면은 이제 멀쩡해지거든요. 몸에 그 약이 다 없어지면.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일수록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오래 갈 수 있고, 좀 기력도 좀 당시에 수면 내시경에서 깰 때 좀 늦게 이제 회복하고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 실제 인지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거는
좀 잘못된 그런 상식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자, 다 안 된다님께서는 작년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요즘 들어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씩 걱정됩니다. 특히 위암 수술 후 5년 동안 재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시기에 더 주의해야 할 증상이나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통계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가 있을까요? 언제부터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위암의 치료 성적과 생존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전 국민 국가 검진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세 이후에 내시경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조기 이제 위암을 발견하고 있고 이제 위암은 그래서 조기에 치료할수록 성적이 좋습니다. 조기에. 그래서 기수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기수 나눈 이유가 이제 그런 재발률과 생존율이 차이가 나서 그렇고요. 이제 수술 받을 정도시면은 이제 내시경으로 때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받으신 거니까 이제 뭐 1기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기수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림파성 같은 게 있었는지도 중요하고요. 재발률은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고요. 기수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아주 초기에 진단되신 위암 또 1기에서 수술한 경우는 뭐 굉장히 높아서 거의 특히 또 내시경으로 이제 절제하셨던 위암 같은 경우는 거의 99% 생존율과 재발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생존율이나 아니면 재발률이 좀 다를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고요. 언제부터 정기 검진을 하셔야 되는지는 사실 그러니까 진단되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40세부터 이제 공단 검진 2년에 한 번씩 추천드리는 건데 이제 위암이 진단되고 치료하셨던 분들은 보통 초기에는 막 6개월 한 번 보기도 하고 이제 안정되면 1년에 한 번 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5년 지나면은 이제 보통 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진보다는 좀 더 짧게 보시는 경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추적하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엔젤님은 폐렴 예방 접종에 국가에서 권유하는 나이는 65세에서 무료 접종을 해주던데 이 국가 무료 접종 예방 주사약 항체 유지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비급여 예방 접종을 추가하려면 몇 년 뒤에 다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폐렴 접종이 저희가 이제 비급여 예방 접종하고요.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 폐렴이라는 게 폐렴구균의 그 종류가 굉장히 이제 서브 타입이 많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제 또 비급여로 맞는 접종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제 폐렴 그 서브 타입의 이제 효과가 좀 더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무료 접종을 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이제 그 비급여 예방 접종을 추가를 보통 추천을 드리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항체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나 이거는 점점 이제 항체 유지는요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연세 드실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 기간 아주 젊은 나이에는 보통 추천 안 드리고요. 면역이 떨어지는 이제 노인분들, 특히 무료 접종도 65세부터 하시는 이유가 그때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하시는 거고요. 뭐 항체 유지 기간은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아비가일님께서 예전에 수술 후에 항생제 부작용으로 대장염이 생긴 뒤에 계속해서 장에 가스가 차고요. 변을 하루에 2~3번 약간 풀어지는 변을 보고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 직행인데 영양분 흡수가 좀 안 되는 걸까요? 이제 처음에 질문 중에도 있었죠. 이제 뭐 제가 설사의 원인 중에도 한 가지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이제 설사 원인 중에 항생제가 좀 있긴 있거든요. 이제 항생제를 쓰다 보면은 이제 설사 이제 장내 세균이 정상 세균들이 죽으면서 이제 병적인 병균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그런 장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제 흔한 이야기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생겼으면은
장염 후에 오는 그런 장의 예민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이제 장 예민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과민한 장이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영양분이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것보다는 이제 장 운동이 좀 빨라져가지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빨리 신호가 가는 거죠. 그 음식을 먹었던 게 장까지 내려가기 전에 장 운동이 좀 빨라져서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너무 이제 불편하거나 힘들면은 네. 뭐 관련한 이제 장을 운동을 좀 조절해주는 약을 일시 드신다거나 뭐 관련한 또 좋은 유산균이나 정장제 같은 걸 좀 드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면은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덧붙여서 위 기능도 좀 예민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위 기능도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소화불량, 기능성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자주 아프다거나 그런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체질적으로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25살이시고요.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오늘 대장 내시경을 실시했는데 조직 검사도 실시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많이 안 좋은 걸까요? 보통 염증이 증식했거나 악화됐을 때 조직 검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섭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대장 내시경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도 이제 조직 검사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제 간혹 이제 특이한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검사도 이제 조직 검사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염증 있는 부위에서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기 위한 조직 검사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나빠서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염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보다는 내시경 소견이 더 중요할 수 있겠고, 치료할 때는 증상과 내시경 소견을 바탕으로 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약보다 한 단계 위의 약을 보통 쓰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건 담당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게 될 텐데, 네. 이제 뭐 치료 방법이 좀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도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닥터부의 소화기 질환 상담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각 6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젤님께서는 대장암의 수술은 암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인가요? 어느 정도 잘라내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암 수술할 때는 암만 잘라내지 않고요, 정상 부위를 같이 잘라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크게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왜요? 뭐 이 수술 방법 자체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제 장이 그 부위만 딱 자를 수 없고, 이제 그 피를 이제 혈관들하고 같이 잘라야 되니까 그 혈관하고 같이 그 혈관이 이제 피를 이렇게 주는 그런 대장 쪽이랑 같이 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좀 범위가 좀 일반적으로 넓어지는데, 이제 장의 기능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는 자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에 이제 대장에 암이 생기면은 오른쪽 장을 다 자르거든요. 이제 그 수술 방법 자체가 그렇고요. 이제 왼쪽 장인 경우는 그 일부 조금 더 범위가 좀 작지만, 어쨌든 대장 암의 크기 또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다르다. 그리고 정상 범위랑 같이 자른다. 그거는 수술 방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행복하자 둘이서님은 저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임신성 당뇨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 산부인과 진료만으로 괜찮을지 아니면 내과 진료도 꼭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식단 관리나 생활습관 교정은 산부인과에서 알려주셨는데, 혹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해질 경우에는 내과 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라는 주변 이야기를 들어서요. 저도 이제 내분비 전문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알려드리면, 임신성 당뇨 확진 받았으면 이제 당뇨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이제 산부인과 진료로 좀 어려운 정도의 당뇨라고 하면은 내과 진료를 분명히 협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 때만 있고 이제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거든요. 이제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임신성 당뇨가 이제 또 나중에 실제 당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제 관리하고 또 추적은 내과에서 나중에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내과로 넘어가시는 게 맞죠. 네.
자, 어부사랑님, 선생님, 재바람은 무조건 사망하나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재발암이 어떤 암인지에 따라 다르겠고요. 이제 재발암도 이제 요즘에 의료 기술과 약이 좋아서 이제 재발하고 나서 이제 또 완전히 또 완치시킬 수도 있겠고, 네. 그 예전에 생겼던 암을 암 부위에 또 재발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 재발했는지 또 생겼는지 또 기존 암과 관련된 암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설렘님은 원장님 검진 피검사 항목 중에 좀 추천하시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공단 검진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항목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검사들이거든요. 네. 이제 뭐 혈당 제일 중요하고 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그렇지. 중요하고요. 간 수치 중요하고 신장 수치 중요하거든요. 그 네 가지는 거의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기본 검진에 다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 외의 검사들은 이제 보조적인 거거든요. 이제 뭐 암 표지자 수치, 또 갑상선 호르몬 수치, 또 뭐 기타 이제 전해질 수치, 또 뭐 B형 간염, A형 간염 그런 항체가 있는지 그런 수치들은 좀 보조적인 수치이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빈혈 수치도 좀 중요하겠고요. 빈혈 수치. 예, 그래서 한 5가지는 아주 기본이고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검진에 빠질 수 없는 네. 그런 일반 공단 검진, 일반 검진 다 들어가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꼬꼬미님이 사랑할까 봐용 이렇게 하셨는데 부산진 안 그런 뜻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여유님은 이번에 TV를 봤더니 이 당뇨병이 지방간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은 이 지방간과의 관련성이 왜 있나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지방간과 당뇨병은 다른 병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뱃살하고 지방간 다른 병이 아닌 거랑 같은 거죠. 이제 배에 지방, 복부지방 많은 분들이 당뇨 위험성이 올라가고 지방간도 저희는 이제 보면 체형을 보면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있을 걸 예측을 하거든요. 진짜요? 그죠? 이제 배가 나오신 분들, 네.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 상대적으로 이제 뭐 체중 많이 안 나가시는데 배만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또 체중이 정상 체중인데도 의외로 당뇨가 많으세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당뇨병, 뭐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지방간하고 동반돼서 당뇨병은 아니어도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당뇨 전 단계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다 연결돼 있다. 대사의 질환들이라고 하고 저희가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당뇨병의 중요 기전을 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간을 주로 보시는데 지금 내분비내과에서도 간을 보시거든요. 네네. 그만큼 당뇨병하고 지방간이 연결돼 있고 당뇨 약들이 지방간도 좋게 만듭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당뇨도 좋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고비도 당뇨 좋게 하고 지방간도 좋게 하고든요. 이제 지방간도 한 단계 낮춥니다. 왜냐하면 체중은 빠지고 또 지방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다 이렇게 예, 연관이 연결돼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투어리스트님이 모든 질문에 답변 주시는 게 대단합니다.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대단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제 제가 분야에 아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니, 근데 네. 어떤 질문이 올지 이렇게 모르는데 제 지인들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네. 다 각본이 있냐. 근데 정말 이게 저희가 항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셉을 하지만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 질문의 너무 다양성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네. 네. 프로페셔널하십니다. 자, 바다꽃님이 선생님 대장암은 기수마다 이 생존율이 얼마나 좀 차이가 나나요? 사실 이거는 이제 최근 생존율이 이제 또 약이 달라지고 치료 방법이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위암, 대장암 각 기수별로 또 다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분명한 거는 1기에서 발견되면 거의 100% 가까운 생존율이라고 하고요. 0기나 1기에서는 이제 뭐 4기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4기는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5년 생존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네.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차이는 분명히 많이 나고 이제 2기까지보다 3기, 4기 쪽은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생존율의 퍼센트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게 이제 워낙 그 약들이 좋아가지고 생존율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왔던 생존율이 뭐 또 지금 최신에는 또 달라지고 네. 그렇게 이제 달라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도 중요하고 이제 어떤 이제 치료를 받고 어떤 치료 또 어떤 약을 썼는지도 중요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프로토콜이 거의 체계화돼 있고 뭐 제주에서 치료를 받든 약을 쓸 때 또 서울에서 받든 거의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원칙대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세계 어디에 있는 우리 분들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희님이 저는 셋째 임신하고 임시 당뇨 왔었는데 14년 후에 당뇨 진단 받았다. 이렇게 아까 앞서 네네네. 얘기하신 분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문바무님은 12지장암이 진단을 받았을 때 말기까지 가면 수술했을 경우 생존율이 좀 높은 편일까요? 수술을 한다면 치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12장암은 이제 저희가 뭐 15년 동안 소화기를 봤는데도 이제 많이 못 봤거든요. 이제 네. 좀 드문 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드문 암이고 이제 위암, 대장암에 비해서 굉장히 드물고 사실 이제 말기까지 갔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하시기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생존율에 대한 언급을 제가 여기서 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장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기수가 4기라고 하시니까 이제 우선은 뭐 어떤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을 못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십장암이 좀 이제 많이 진행한 상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어디를 막았을 가능성이 뭐 높거든요. 12장 관련된 음식 내려가는 길을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12장 근처에 있는 이제 담즙이 내려오는 담즙의 출구를 막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임시 방편으로 어떤 스텐트나 넓히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되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이제 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치료 방법을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양님 강원도 아님 이렇게 하신 분이 아산병원 어느새 단골병원이 됐습니다 해주셨고요. 마당님께서는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간암 3기고 이전에 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하면서 처음으로 식도 정맥류 출혈을 인해서 치료하고 입원한 적이 있어요. 이번 치료 후에 퇴원해서 원에서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어제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도중에 재발이 나타나고 정맥류 제거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정맥류 결찰술이랑 제거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정맥류를 제거한다는 시술은 없고요. 정맥류를 결찰하는 시술이 이제 일반적인 시술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거술보다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맥류라는 게 혈관이 이렇게 우리 간경화, 간암 때문에 이제 피가 간으로 이제 흐름이 좀 식도에 있는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피가 간으로 흐름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덜 가기 때문에 이제 좀 우렬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정맥류라고 하고요. 그건 이제 우렬된 거를 피나면은 그걸 좀 묶어가지고 고무줄 같은 걸로 좀 묶어가지고 이제 결찰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제거술의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여쭤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 엔젤님이 주셨는데요. 60세 남성인데 다이아백스 1002회 복용을 하신 지 1년쯤인데 식후 2시간은 140 이하인데 왜 공복은 120 정도가 항상 나올까요? 당화혈색소는 6.0이 나왔고요. 내과에선 좋다고 하던데 공복이 120이나도 좋은 걸까요? 당뇨 1년 차입니다. 공복 혈당 저희가 이제 치료 목표가요. 공복 혈당은 130 미만. 또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다 목표를 이루신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 유지하는 게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당뇨 치료할 때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피나이스님이 제주도 명의 부선진 선생님, 그리고 네. 따뜻하신 부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최종 질문. 서현님이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는 내과에서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검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골밀도를 이제 우리 공단 검진에 54세 폐경 때부터 이후로 54세, 최근에 60세가 이제 추가됐고 예전에 66세, 54세 하다가 네. 그때 이제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이제 내과에서 보통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또 관련한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고 이제 내분비내과가 이제 그 아주 최고의 전문이고 그 다음에 일반 내과에서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정형외과에서도 하는데 당연히 내과에서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만큼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들을 이제 부선진 원장님께서 풀어주셨는데요. 닥터보의 소화기 질환 상담소는 매달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번에 또 서울화산내과 부선진 원장님 출연하실 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아랑동에 위치한 서울화산내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부선진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